자, 이제부터 제가 50년간 피부과 의사로서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본 꿀의 놀라운 효과와 그 활용법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꿀이 피부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사용법과 함께 써야 할 성분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꿀만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특성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최고죠. 또한 항균성과 항산화 작용까지 가지고 있어서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도 탁월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처 치료에도 사용했을 만큼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성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꿀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발라서는 효과가 반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의 72세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고가의 화장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준 꿀 관리법을 8주간 실천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라고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제일 효과 좋다고 느낀 꿀 플러스 조합 4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비법을 아시면 앞으로 비싼 화장품에 돈을 낭비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조합, 꿀 녹차.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흡수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살짝 덧발라주면 카테킨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죠. 실제로 69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고급 녹차팩을 사용하셨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는데 제가 추천한 꿀 플러스 녹차팩을 한 달간 사용하신 후 피부톤이 맑아지고 탄력도 돌아왔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녹차팩을 먼저 바른 다음 5분 기다렸다가 꿀을 콩알 크기만큼 덜어 얇게 펴 발라주세요. 두 번째 조합, 꿀 플러스 비타민C 세럼. 비타민C는 피부톤을 밝게 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서 미백과 주름 개선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다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꿀을 함께 사용하면 자극을 완화시키면서도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 74세 최영숙 할머니께서 비타민C 세럼을 바르면 따갑고 붉어졌다고 말씀하시길래 비타민C 세럼을 먼저 바른 후 2, 3분 기다렸다가 꿀을 아주 조합, 꿀, 알로에 젤. 알로에 젤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성분인데 특히 여드름이나 민감성 피부에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꿀을 얇게 덮어주면 알로에의 진정 효과가 오래 지속되면서 피부 트러블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제가 83세 선배 의사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트러블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로에 젤을 바른 다음 꿀을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꿀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적당한 양. 꿀은 많이 발라도 효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얇게 펴 발라야 피부에 골고루 흡수되고 끈적임도 없습니다. 얼굴 전체라면 콩알 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간 조절. 각각의 조합별로 순서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조합, 꿀, 알로에 젤. 알로에 젤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성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꿀을 얇게 덮어주면 알로에의 진정 효과가 오래 지속되면서 피부 트러블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제가 83세 선대 의사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트러블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로에 젤을 바른 다음 꿀을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꿀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적당한 양. 꿀은 많이 발라도 효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얇게 펴 발라야 피부에 골고루 흡수되고 끈적임도 없습니다.
얼굴 전체라면 콩알 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간 조절. 각각의 조합별로 순서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세럼은 먼저 바른 후 2, 3분 기다렸다가 꿀을 덮어주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반복과 꾸준함.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단 한 번 써봤다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2, 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숨겨진 노화 부위입니다. 대부분 얼굴만 집중해서 관리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다른 부위를 보고 나이를 짐작합니다. 바로 손, 목, 귀 뒤, 팔꿈치, 무릎, 입술과 입가입니다. 숨겨진 노화 부위 관리법. 1.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더 얇고 피지선도 적어 쉽게 건조해지며 움직임이 많아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밤에 자기 전 평소 사용하는 크림이나 에센스를 마른 후 꿀을 얇게 덮어주세요.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발라야 처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손. 손은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수분 크림을 바른 후 꿀을 얇게 덮고 면장갑을 착용하고 주무세요. 일주일만 해도 손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꿀을 좀 더 두껍게 바르고 30분간 면장갑을 착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C3. 팔꿈치, 무릎. 샤워 직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꿀을 발라주세요. 자기 전에 좀 더 두껍게 바르고 자면 아침에 만져보는 순간 감탄할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4. 귀 뒤 귓볼. 이곳은 거의 관리받지 않는 부위지만 피부가 얇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를 때 귀와 귓볼에도 꼭 발라주세요. 특히 밤에는 꿀을 살짝 덮어주면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5번. 입술 안 입가. 입술과 입가는 수천 번 움직이는 부위라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밤에 자기 전 꿀을 두껍게 발라주면 자는 동안 깊게 스며들어 주름을 펴줬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들을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해 보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록 처음엔 이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한번 해보시면 누구든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 비법을 아시기 전까지는 비싼 화장품에 돈만 낭비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자연에서 찾은 소중한 재료로 피부도 건강하게, 지갑도 가볍지 않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료들은 모두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진짜로 변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라. 남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대와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기준이나 사회적 틀에 맞추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여유조차 갖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과 만족은 오직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때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가치관과 꿈, 열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용감히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 마인드셋은 단순한 사고방식을 넘어 인생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태도로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습관은 누구나 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미래는 결코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에 머뭇거리기보다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 자체가 이미 성장이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값진 여정이 또 있을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길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갇혀 살지 말고
오직 나만의 색깔로 세상을 표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라. 남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대와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기준이나 사회적 틀에 맞추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여유조차 갖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과 만족은 오직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때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가치관과 꿈, 열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용감히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 마인드셋은 단순한 사고방식을 넘어 인생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태도로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습관은 누구나 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미래는 결코 저절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다는 건 완벽함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멈춰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결국 내가 선택한 삶일 때 가능하다. 삶이라는 책 속에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자. 남의 문장이 아닌 나만의 필체로. 그렇게 쓰다 보면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가 서 있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이며 존재의 이유이다. 오늘도 당신은 자기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 그 발걸음이 모여 언젠가 당신이 꿈꾸던 삶이 되어줄 것이다. 삶.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이며 존재의 이유이다. 오늘도 당신은 자신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 그 발걸음이 모여 언젠가 당신이 꿈꾸던 삶이 되어줄 것이다.